자, 짱쌤과 함께하는 역사 두 번째 시간이에요. 자, 오늘 배울 나라는요, 바로바로 우리나라의 최초의 시발점이 되는 국가, 시발국가, 바로 고조선이에요. 자, 근데 왜 고조선이냐? 원래 이름은 조선이죠. 근데 앞에 고자를 붙였을까요? 그렇죠. 이 고라는 말은 옛날 고자, 올드한 옛날의 조선이다 해서 고조선이라고 앞에 고자를 붙인 거예요. 왜냐하면 나중에 우리 이성계 씨가 이분이 이제 나라 이름을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인 조선이라는 국가 이름을 그대로 썼잖아요. 그러니까 헷갈리게 되는 거죠. 우리 입장에서는. 그래서 최초의 국가를 우리는 옛날 고자 써가지고 고조선이라고 하고요. 이 고조선이라는 나라를 만드신 우리 할아버지, 영원한 할아버지, 바로 누가 있니? 자, 단군이 있죠. 단군왕검. 이제 단군왕검은 태어날 때부터 좀 신비롭게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그 단군 이야기를 통해서 어떻게 이 고조선이 국가가 탄생이 됐는지에 대한 내용을 추론해 볼 수 있는데, 뭐 물론 이 단군 이야기가 뭐 믿기 힘든 이야기죠. 그러나 우리나라의 그런 건국 신화는 뭐 그리스 로마 신화라든지 뭐 중국이나 일본 신화에 비교하면 상당히 좀 뭔가 애교적인 수준이에요. 이 정도는 상당히 우리는 좀 어느 정도 이게 좀 너무 선에 넘지는 않았다. 이 정도는 우리가 뭐 충분히 한 나라가 특히 최초의 국가가 수립되는데 이 정도의 신비로움이 있어야겠죠. 그러나 이제 이걸 고지고대로 이해한다기보다는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이때 당시의 상황을 추론해 볼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내용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다 알고 있는 내용일 텐데, 자, 먼저 단군의 아빠가 있고 단군의 할아버지가 있는데, 단군의 아빠가 바로 누구냐면 환웅이에요. 환웅. 자, 환웅이 아빠고 할아버지, 환웅이 아빠. 바로 할아버지가 환인이에요. 근데 환인은 신이에요. 가시예요. 근데 그 신의 아들이 환웅이에요. 근데 이 환웅이 자꾸 인간 세상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었대네요. 그 인간 세상이 재밌게 보였나 봐요. 그래서 환인이 보니까 환웅이 얘는 인간 세상에 가면 해를 끼칠 애가 아니라 이롭게 할 만한 애다라고 자기 아들을 좀 팔이 안으로 굽었는지 대단히 높이 평가를 했네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 세상을 널리 이롭게 할 만하다라는 말이 네 글자로 줄이면 뭐가 될까요? 그렇죠. 홍익인간이에요. 홍익인간. 그러면 대학교 중에도 홍익대라고 있잖아요. 널, 널리 이롭게 하는 인간. 그러니까 홍익인간. 한웅이 홍익인간이네? 그래서 이제 야, 그래, 인간 세계에 가. 이롭게 해. 그래서 보내는데 혼자 가기에는 조금 불안했는지, 뭘 같이, 어떤 신들을 보냈냐면, 바람과 비와 구름이에요. 그리고 곡식, 수명, 질병, 형병 등등의 360가지의 일을 맡아서 다스리게 했대요. 근데 왜 하필이면 같이 데리고 갔던 신이 바람신, 비신, 구름신이냐? 자, 비바람, 구름은 어, 뭐에 중요한 것이니? 농사에 중요하죠. 그래서 고조선 시대의 사람들은 농업을 중시했다. 당시 고조선은 농업 국가였다. 이렇게 떠돌아다니는 유목 국가가 아니라 유목민들이 아니라 농사 짓고 정착하는 그런 농업 사회였다라는 거를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근데 이제 혼자 내려갔는데 이제 아들이 내려가면 좀 외롭잖아요. 외로우니까 좀 뭔가 아름다운 여인이 있으면 좋겠는데, 아들은 아름다운 여인이 원했지만 부모 입장에서는 아름다운 것보다는 좀 인내심이 강한 여자, 잘 먹고 인내심 강한 여자. 를 바랬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마침 곰과 호랑이 한 마리가 나와가지고요. 누가 마늘과 쑥을 먹고 잘 버티느냐라는 이제 미션을 줬는데 미션 자체가 약간 곰이 될 거라는 예측이 가능하죠. 왜냐면 호랑이는 육식만 하잖아요. 어떻게 마늘과 쑥을 먹겠니? 근데 곰은 잡식이잖아요. 그런데 그 에버랜드 가면은
우리 이제 그 사파리 월드 갈 때 호랑이한테 건빵 주면 호랑이 먹니? 안 먹잖아요. 그래서 곰은 다쳐 먹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 곰이 인간이 돼가지고요. 특히 이제 여자가 돼가지고요. 이렇게 여자가 된 곰과 이 환웅이 결혼을 하는 거죠. 근데 뭐 이게 진짜 곰과 호랑이가 설마 이렇게 했겠냐? 했겠니? 이게 아니라 여기 이제 이때 부족들은 특정 동물을 숭배하는 무슨 미즘? 토테미즘을 과 관련이 있지 않느냐. 곰 토템 부족과 호랑이 토템 부족 중에서 곰 토템 신앙을 믿는 부족과 환웅 부족이 같이 부족이 통합을 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그래서 어쨌든 환웅과 웅녀, 환웅녀네 합치면 자, 그래서 아들을 낳는데 그게 바로 누구야? 단군이에요. 근데 이름이 네 글자야. 단군 안검이야. 단군 안검. 동방신기처럼 뭐 미키 유천, 최강창민 뭐 이런 게 아니라 동방신기 몰라요? 자, 자, 이 단군 안검이라고 네 글자로 지은 이유는 있어요. 자, 단군은 제사 드리는 장이에요. 왕검은 왕자 들어가죠. 정치적 우두머리야. 그러니까 제사 드리는 사람이 정치적인 우두머리다. 이걸 네 글자로 줄이면 뭐가 될까요? 제사와 정치가 일치됐다. 재정 일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재정 일치. 단군이 왕검이 됐기 때문에 제사장과 왕이 따로 분리된 것이 아니다. 결국 재정미치사의 왕은 훨씬 더 어떤 신의 권위의 위엄을 받아 안아서 통치했기 때문에 상당히 왕권이 강력했다. 이렇게 우리가 또 추정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결국 이렇게 해서 고조선이 탄생을 해요. 그러면 고조선이 대단히 이제 발전을 하는데 그러면 고조선의 국가의 범위가 어느 정도까지였을까라는 거를 우리가 좀 궁금해 볼 수 있겠죠. 근데 지금처럼 국경이 딱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고조선이라는 나라는 결국 요 정도 선에서 위치할 것이다라는 거를 우리가 추정을 해야 되는데 추정할 때 기록이나 국경이 없다 보니 고조선 사람들이 썼던 유물 이 어디에서까지 땅을 파보니까 출토가 되는지 그 위치를 보고 세력 범위를 짐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요 세 가지 유적들이 어디에까지 출토되는지가 고조선이 어디까지 영향을 미쳤느냐라는 아주 중요한 근거가 되는 거죠. 자, 그럼 먼저 세 가지 꼭 기억해야 돼요. 고조선과 관련된 유물 세 가지. 자, 첫 번째는 고인돌은 고인돌인데 색깔이 뭐래요? 아니, 색깔이래. 형태가 탁자식 고인돌. 그러니까 북방은 탁자식이고요. 남쪽 따뜻한 지역은 바둑판식 고인돌이에요. 그러니까 남쪽의 고인돌은 다리가 좀 짧아요. 쇼다리야. 그래서 바둑판 그 받침대 같은 쇼다리. 근데 북쪽은 롱다리예요. 탁자 같아요. 마치. 무덤이. 자, 그 탁자식 고인돌이 어디에 있는지 한번 여러분들 교과서 17페이지 한번 잠깐 보고 가실게요. 교과서 17페이지 보면 탁자식 고인돌이 이렇게 있네요. 그렇죠? 여러분들 이게 바로 대단히 다리가 길잖아요. 이렇게 탁자 같잖아요. 요게 바로 이 고인돌이 고조선의 고인돌이다. 이게 발견되는 곳이 고조선의 영역이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다음에 그 두 번째가 또 뭐가 있었니? 그렇죠. 비파형 동검이죠. 자, 우리 비파형 동검은 또 교과서 16페이지 보면 또 나와 있어요. 우리 청동기 시대를 대표하는 검이 비파형 동검이었잖아요. 자, 비파형 동검 16페이지. 자, 여기 있네요. 자, 그래서 여러분 그 왼쪽에 있는 이 비파형 모양의 이 동검이 청동기 시대를 대표하는 동검이자 고조선의 동검이다.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우리 한국식 동검이다. 비파형. 어, 자, 그러니까 이 만주와 한반도 지역에서 주로 이 비파형 동검이 발견이 되는데 대단히 이제 코리안 스타일의 동검이다. 근데 요게 나중에
좀 더 뾰족한 세형 동검으로 발전하거든요. 그 세형 동검은 청동기 시대가 아니라 철기 시대로 가야지만 이게 세형 동검으로 또 좀 더 발전된 형태의 동검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어쨌거나 이 비파형 동검이 고조선 동검이고요. 이 비파형 동검이 출토되는 지역이 바로 고조선 지역이다. 이렇게 기억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미송리식 토기가 있네요. 자, 미송리식 토기. 토기는 토기인데 미송리 스타일의 토기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미송리라는 지역에서 처음 발견된 토기예요. 자, 그럼 이 토기는 어떻게 생겼느냐? 이것도 이제 교과서 18페이지 한번 보고 가실게요. 자, 미송리식 토기. 토기는 토기인데 특이하게 자 여기 나와 있네요. 왼쪽 오른쪽에 뭐가 있니? 그렇죠? 이렇게 손잡이가 있죠. 손잡이. 그러니까 손잡이가 달린 이 토기가 미송리에서 처음 발견된 거예요.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도 손잡이 달린 토기가 발견되었다면 이거 미송리식 토기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고인돌, 탁자식 고인돌, 그다음 비파형 동거, 미송이식 토기 요 세 가지가 바로 고조선과 관련된 유물이다. 요 세트 요 세 가지는 꼭 세트로 기억을 하셔야만 돼요. 굉장히 중요한 유물이에요. 자, 근데 아직 그 고조선은 청동기 시대에 탄생한 국가다 보니까 좀 뭐가 없냐면 안타깝게도 좀 철이 없네요. 철이 없어요. 응? 그다가 이제 결국 우리도 철을 들어야죠. 철 들어야죠. 근데 우리 철없는 고조선에 철들게 했던 인물이 들어와요. 그 인물이 누구냐? 자, 이름을 기억하자. 바로 위풍당당 위만이에요. 위만이라는 인간이 얘가 굉장히 일찍 철든 애예요. 근데 위만이 이 고조선과 중국 그 국경 부근에서 거주하고 있었는데 중국 애들이 자꾸 고조선으로 들어오니까 이 위만이 어쩔 수 없이 어디로 왔다? 고조선으로 온 거예요. 고조선에 이주한 거야. 근데 고조선의 왕이 바로 누구냐면 준왕이에요. 장세준왕이 아니라 그냥 준왕이에요. 이제 장세준은 이제 철이 들었는데 준왕은 철이 없네. 그래서 철없는 준왕을 축출하고요. 철든 위만이 지가 왕이 돼요. 왕위를 차지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그 옛날 우리 단궁 앙검의 후손이 이끌었던 고조선은 끝났고요. 이때부터 이제 위만이 왕이 되어서 위만의 후손들이 이제 고조선을 이제 이끌어 가는 거죠. 근데 뭐 그 위만이 들어오면서 우리는 이제 결국 철기를 발전하는 이러한 또 발전을 거두게 돼요. 사실 그 철기가 아까 그 위에 세형동검이 또 나왔네. 비파형동검에서 발전된 게 세형동검이었고 세형동검에 우리도 각군이 있었는데 주로 위만과 같은 이런 사람들만 이 세형동검 보다 더 강한 철기를 갖고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세형동검은 청동기고 위만이 갖고 있는 건 철기고 그러니까 고조선이 갖고 있는 세형동검으로는 철기를 못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위만이 고조선을 이끌어 가는데 그렇다고 해서 국가가 망하고 새로운 국가가 수립된 건 아니야. 다만 뭐만 바뀐 거야? 왕만 바뀌었다. 요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지금 중국은 위만은 중국 사람이고 결국 고조선은 중국이 위만한테 망했기 때문에 망했다 이렇게 주장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위만이 왔지만 나라 이름도 그대로, 신하들도 그대로, 뭐 나머지 다 그대로예요. 그 풍습도 문화도 그대로. 이건 뭘 의미하냐면 그냥 나라 왕만 바뀐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철기 문화를 확산시키면서 오히려 위만은 고조선을 철들게 했는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고조선은 자, 고조선은 8번 한반도 나라들과 중국 사이에서 자, 중간에서 무슨 무역을 했냐면 저거 적어 놓으세요. 중개 무역을 하는 거예요. 중개 무역. 자, 중개 무역. 어, 여러분들 우리 어, 교과서 20페이지 잠깐
보고 가실게요. 20페이지 보시면요. 자, 보고 있어요? 자, 여기 있죠. 이 고조선이 이렇게 위에 있는데, 이제 위만이 들어왔다고 했잖아? 이제 그 위만 조선이 이렇게 있으면, 요 밑에 한반도 쪽에 또 여기에 이제 한족이라는, 아니, 그 한족 전에 진국이라는 그러한 사람들이 살고 있고요. 이 중국에는 또 이제 한나라라는 그 큰 통일 제국이 수립이 돼요. 근데 얘네들도 철이 필요해. 철. 근데 철이 여기에서 많이 나요. 한반도에서. 그러니까 한나라가 여기서 철을 수입하고 싶잖아. 그때 위만조선이 중간에서 어 밑에 있는 철을 받아다가 좀 많이 띵겨 먹고 한나라에 파는 거예요. 이게 중개무역이야. 그러니까 철을 직접 생산을 하진 않지만 한반도 남쪽에서 철을 받아다가 한나라에 팔아서 대박을 위만조선이 거두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나라의 입장에서는 고조선 거쳐 오니까 철값이 좀 비싸지잖아요. 그래서 직구를 하고 싶은 거예요. 직구, 다이렉트로. 특히 이제 한나라에 때 황제가 어려운데 2학년 때 배웠던 아주 무식한 황제 무제예요. 그래가지고 무제가 안 되겠다. 이 중간에 이 고조선 놈들, 이 자식들 중간에 엄청 뛰어먹네. 야, 없애! 해가지고 결국 안타깝게도 고조선은 이렇게 중국 한나라에 의해서 결국 정복, 멸망을 당하고 말아요. 자, 여기 밑에 보면 그래서 이게 한해 침략에 의해서 결국 멸망을 했다. 그래서 한나라는 그때 이제 당시 군현 제도를 했잖아요. 군요 우리 배웠잖아. 그래서 각 지역을 네 개의 군과 또 군 밑에 현을 설치해서 한나라에서 직접 그 지방 관리를 보내서 고조선 지역을 통치하는 이러한 안타까운 결과를 초래하게 돼요. 자, 근데 그 전까지만 해도 우리 고조선은 국가다 보니까 뭐가 있냐? 법률이 있어, 법률. 자, 그 법률 요거를 뭐 그냥 뭐라고 하냐면 팔조법이라고 얘기해. 팔조법. 왜 팔조법일까요? 8조가 있는 법이에요. 근데 8조가 있다고 전해지는데 안타깝게도 4개조밖에. 자, 4개조도 아니고 3개조만 남아있네. 3개조만. 자, 그래서 그나마 이제 3개조라도 남아있는 게 어디니? 이렇게 생각해야겠죠. 그래서 그 8조법 중에 이 3개의 조를 한번 볼게요. 자, 근데 첫 번째 오른쪽 우리 그 교재 69페이지예요. 이걸 통해서 또 당시 고조선을 추론해 볼 수 있는데, 자, 먼저 사람을 죽이면 사형에 처하고 남에게 상해를 입히며 곡식으로 배상하게 한다. 자, 이걸 뭘 할 수 있냐면 살인이나 상해를 하지 말자는 얘기죠. 그만큼 개인의 뭘 중시한다? 생명을 중시한다라는 걸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곡식으로 배상하게 한다라는 것도 역시 당시 농경이 중시된 사회였다. 우리 단군 할아버지가 내려올 때 환웅 단군 아빠가 내려올 때 비바람 굴을 데리고 내려왔다라는 그 단군 이야기에서도 농경 사회라는 걸 알 수 있는데 팔조법을 통해서도 알 수 있네요. 자, 그다음에 좀 내려가 볼게요. 자, 그다음에 남의 물건을 훔치면 노예로 삼는다. 자, 훔친다는 거는 네 재산을 내가 뺏어온다. 내 거를 만든다. 즉 사유재산이 있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노비로 만들겠다는 거는 뭐가 있다는 얘기야 또. 계급이 있는 사회였다. 계급. 계급이 존재했다라는 거를 또 알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다음에 또 이제 속죄하려는 자는 50만 전을 내게 한다. 50만 전. 뭐가 있다는 얘기야? 화폐가 있다. 뭐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어. 근데 너무 수치스럽게 여겨서 결혼을 하고자 해도 짝을 구할 수 없다. 여러분들 뭐 지금도 그렇지 않아요? 누가 전과자예요. 절도범이야. 그럼 뭐 그거 알게 되면 결혼 안 하겠죠. 다 털릴 수 있어요. 우리 집안이. 자, 그래서 근데 이제 이런 법이 잘 지켜졌는지 법이 있지만 그리고 이제 도둑질을 안 해가지고요 대문을 닫고 사는 법이 없대요. 이렇게 우리 고조선 사람들은 법이 필요 없을 정도로 아주 훌륭한 백성이었다라는 거를
한 나라의 그 역사인 한서에 이렇게 전해주고 있어요. 8조 중에 다행히 3조가 이렇게 전해져 와서 우리 고조선이 이러한 국가구나라는 거를 또 확인해 볼 수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우리가 오늘 이제 고조선에 대해서 우린 최초의 국가, 시발국가 고조선에 대해서 공부했고요. 뒤에 내용은 우리 교실에서 하이러닝을 통하여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자. 오케이, 안녕.